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진또 어떻게 잘 지냈어요? 아, 네, 잘 지냈습니다. 아, 잘 지냈군요. 네. 네네네. 그럼 우리 진또 군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건데, 우리 진또 분께서 또 그림을 그려서 보내줬어요. 아, 설명은 해야 돼서 잘 그렸습니다, 이번에. 아니, 이것도 좀 솔직히 말해서 1시간 정도 걸릴 건 아닌데, 아니, 진짜 1시간 걸렸어요. 네. 도대체 어디 부분에서 1시간이 걸린 거죠? 저 귀신 표현하고. 이제는 컨셉으로 자리 잡는 것 같아요. 컨셉으로 자리 잡으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요. 우리 또 우리 잠을 못 자고 그때 이렇게 기다려줬는데, 자, 썰이 어떤 사연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아니, 근데 원래 준비했던 걸 하는 게 낫겠죠? 뭐, 아무거나 해도 돼요. 일단은 이제 빙의된 사람의 몸에 이제 살에 박힌 이제 그 일을 제가 했던,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 경험했던. 오, 좋아요. 아유, 그림이요. 되게 잘 그렸는데. 저번 주 그림이 좀 생각나가지고, 아싸, 그 저승나비라고 하시는데, 개웃겼음. 좋아요. 저는 좀 그렇게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이것보다는. 이건 너무 사실주의적인 거고, 네. 저번 주의 그림 같은 그런 느낌 좀 나쁘진 않았는데. 저번 주? 네. 저번 주도 되게 사실적인데? 어디가? 어디가 사실적이라는 거야?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 네. 그건 나중에 그러면은 그 사실적인지 아닌지 시청자들이 알아야 되니까 네 얼굴을 그려봐. 그려서 나한테 보내줘. 똑같이. 아, 제 얼굴? 그렇지. 아니 네 얼굴을 여기 그림판에다가 네 얼굴을 그려서 보내줘. 네, 알겠습니다. 그래. 알겠어. 좋아요. 그러면 한번 우리 얘기 들어볼 건데 혹시 이게 지금 들고 있는 게 네네. 그 부엌칼이잖아요. 저게, 네. 그, 부엌칼이라기보다는 좀, 식칼? 진짜 긴 칼? 그게 식칼. 그러니까 부엌칼보다 좀 더 큰 식칼. 네네. 오케이. 그러면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바로 시작해주세요. 네. 이 얘기가 제가 26살 때 경험한 거거든요. 몇 년 됐지? 26살 때니까, 한 6, 7년 전에, 일단 손님이 오셨어요. 예약으로 손님이 왔는데,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가 부모님이 급하게 예약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막 선생님이 도와달라고, 진짜 저희 아이 죽을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예약 그러니까 보통 예약이 문자로 오고, 그 다음 제가 전화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전화를 오시면서 이제 다급하게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셔서 예약을 제가 좀 빠른 시간 내로 좀 잡았어요. 근데 예약을 잡았는데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 부부분이 올라오셨는데 두 분만 오셨어요. 와가지고 제가 사주 봐드리면 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 좀 살려달라고 하시면서 이제 생년월일을 부를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따님이 안 왔어요. 따님이 안 와가지고 제가 사주를 이제 타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 그 사주 불러달라고 생년월일 적고 사주를 타는데 여자아이라 했잖아요. 근데 온몸이 피범벅으로 된 남자만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가 보여야 되는데 남자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 혹시 따님이 지금 몸도 안 좋고 혹시 좀 빙의 현상을 겪고 있냐,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사주를 타도 그 아이의 사주가 아닌 살에 박힌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무속인이 봤을 때도.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이제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전라도에서 올라오셨거든요. 전라도에서 올라오셨는데 이제 저희 이모 할머니 통해서 이제 알게 돼갖고 저한테까지 오셨었는데, 따님이 저랑 동갑이에요. 저랑 동갑인데 이제 안 그러다가 3년 전부터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냥 멀쩡하게 잘 지내는데 저녁만 되면
이상한 소리를 지르고 계속 부엌에 가서 칼을 든다는 거예요. 계속 칼을 들고 자기가 뭘 한지도 기억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거를 계속 만류 하다가 병원에도 갔었대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를 가서 이게 이렇게 했다 해서 정신과에서 목욕병인 것 같다 이래서 3년 동안에 약을 먹고 계속 치료를 했었대요. 치료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 증상이 괜찮아지다 싶으면은 다시 심해지고, 그래서 최근에는 칼 가지고 몸을 자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새벽에 나왔는데. 그걸 보고 이제 부모님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이 치료를 받고 이제 급하게 수소문해갖고 저한테까지 연락을 하셨던 건데, 일단 이렇게 살해 박힌 경우도 되게 드물어요. 살해 박혀가지고 이제 몸을 자해하는 것까지가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더군다나 저랑 동갑이어서 이걸 바로 화전굿이나 이제 굿판으로 들어가 버리면 굿 날짜를 잡은 날짜까지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화전꽃 잡고 100일 기도를 들어가게 됐어요, 이거를. 근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전라도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그 빙의 되신 분이 올라오기도 그렇고 이제 저를 꺼려해요. 무속인을 되게 꺼려하는 상태예요. 왜냐면 자기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싫은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무속인인 걸 숨긴 채 그냥 이제 조카의 어떻게 아는 사람으로 해서 그냥 가정 방문식으로 갔어요. 가서 지켜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그 얘기도 나누고, 그냥 무속인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이렇게 지켜봤는데, 아예 숨기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근데 제 눈에는 그 여자아이 몸에 그 남자가 붙어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너무 소름 끼치는 게, 진짜 아직도 소름 끼치는 게, 얘기를 나누는데, 이분은 본인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귀신은 옆에 붙어 있고, 그 남자는. 그래서 이거 한 번에 빼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군 날짜도 한 달을 잡고, 이제 100일 기도 들어갔는데, 굿을 이제 100일 기도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상황을 봐서 이제 굿판에 들어가는 걸로 됐는데, 이제 제가 전라도로 갔다 왔잖아요. 전라도로 갔다 와서 그 여자분의 명다리를 하고 제 법당에 초를 켰어요. 초를 켜는 순간부터 붙어있는 혼을 이제 불러내는 거예요. 제 법당으로. 그래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 열흘째까지는 괜찮았어요. 열흘째까지는 괜찮은데 열흘이 지나고부터 반응을 하는 거예요. 몸에 붙어있던 애가. 이제 제가 저 그림을 그린 걸 보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는 1층에서 법당이랑 이제 침실까지 같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일단 살해 박혔기 때문에 제 법당까지는 실질적으로 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잠을 자는데 한 열흘 지나고 천신기도가 끝나고 잠을 잤어요. 잠을 자는데 가위가 눌린 거예요. 제가 가위가 눌렸는데 이제 저는 무속인이다 보니까 가위도 많이 눌려보고 이제 노하우가 있어요. 그리고 무속인 같은 경우는 움직여도 안 깨요. 움직여도 안 깨거든요. 그냥 막 짜증을 내요. 누구야 그냥 모습 보여. 짜증나가면 빨리 가. 막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얘 모습, 그때 제가 봤잖아요. 봤는데 제가 침대 딱 누워있고 이제 몸은 안 움직이는 상태에서 손가락만 움직이고 있었어요. 빨리 깰라고. 누구야 나오라니까 진짜 짜증나게 하지 마. 하고 문을 봤어요. 문을 봤는데 문에서 얼굴만 내밀고 그 남자가 나를 쳐다보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정신을 차려야 되니까 그만하라고 막 소리를 치고 깼어요. 깨고 이제 계속 불러냈죠. 제 몸으로 불러내고 제가 어쨌든 제 법당으로 계속 불러내서 얘를 끝까지 좀 끌어올려야 되는 단계까지 가야지 화장꽃이 먹히기 때문에, 더구나 살에 박혀서 잘못되면 다친다는 거 알고 있어가지고 기도를 계속했어요. 근데 이제 한 또 3일 정도가 지났나? 다시 가위가 눌렸어요. 가위를 또 눌렸는데 또 문 앞에서 얼굴만 내밀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리고 딱 한마디를 해요. 너도 죽을래? 너도 같이 갈래? 근데 심지어 저는 무당이잖아요. 무당인데 애가 겁을 안 먹는 거예요. 무속인인데도 불구하고 겁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50일 정도를 가위에 계속 시달렸어요. 가위에 시달리고 한 100일 기도가 거의 끝날 무렵쯤에
이제 제가 전라도를 한번 다시 방문을 하고 부적을 지어 지니고 이제 백일기도 끝날 무렵쯤 이제 화정포까지 들어가야 돼서 딱 그 상황에서 다시 가위가 눌렸는데 이번에는 제 집이 아닌 거예요. 제 법당에 있는 집이 아닌 거예요. 꿈속에서. 가위가 눌린 집이 어디냐면 이제 저희 여동생이 사는 집이 한 10분 15분 거리에 걸어서 그러니까 아파트인데 제가 예전에 어머니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살던 그 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집이 나오는데 제 방에서 가위가 눌리고 걔가 또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를 쳐다보면서 또 웃으면서 걔가 딱 하는 말이 내가 여기서 쉽게 나갈 것 같아? 내가 어떻게 버텼는데 딱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걔가 얼굴만 내밀고 있었다 했잖아요. 얼굴만 내밀다가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양쪽에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양쪽에 칼을 딱 드는 순간 제 방문을 막았잖아요. 아 이거 내가 정신 차려야겠다. 이거 어떻게든 이거 나도 신장칼을 꺼내야겠다. 그리고 일어났는데 가위가 안 깨는 거예요. 가위가 안 깨고 제가 그 상황에서 가위가 눌린 상태에서 그 남자 귀신을 밀치고 진짜 그 꿈속에서 법당까지 뛰어갔어요. 진짜 죽을 힘을 뛰어갔어요. 진짜로. 죽을 힘을 다해 뛰어가갖고 법당 문 열고 들어가서 바로 신장칼 너 들어오라고. 내가 이렇게 쉽게 물러날 거 같냐고. 근데 걔가 법당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 칼을 들고 쫓아오는데 그 제가 얘기했듯이 제 법당이 미닫이문이에요. 미닫이문인데 딱 그 문틈 사이로 법당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딱 그 서로 마주 보면서 이제 칼을 들고 웃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제가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꿈이니까 일단은 가위가 눌린 상태인 것도 알고 얘한테 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신장칼로 얘를 계속 찔렀어요. 제가 나가서 직접 계속 찔렀는데 그 칼을 맞으면서까지 웃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쉽게 갈 것 같냐고. 그러고 나서 제가 꿈에서 깼어요. 꿈에서 깨고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날 전화가 와서 아이가 그 또 칼을 들고 이번에는 좀 심하게 난동을 피워갖고 그래도 다행히 잡았대요. 잡아가지고 바로 이제 좀 달래놓고 재우고 그 굿당을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바로 3일 뒤에 굿당을 잡아서 들어갔어요. 굿당을 잡아서 들어갔는데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더라고요. 굿당 안에서 제가 경험했던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여자애가 갑자기 그 남자의 본성이 나오면서 너네 다 죽일 거야. 너네 나랑 다 같이 가야 돼. 그 여자 몸에서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까지 끌어올리고 나서 다 빼냈죠. 빼내고 나서 이제 그 몸에서 완전히 빼고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어느 정도. 도대체 저 남자가 그 칼을 들고 일단 옷을 보면요. 모시옷 같은 거거든요. 약간 누리끼리한 모시옷을 입고 있는데 무얼 하셨냐. 왜냐면 저랑 동갑이고 20대 중반인데 도대체 이게 신발전도 아니고 조상기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사슴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에요. 사슴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인데 전라도 쪽에서 근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장례식 이런 게 아니라 왜냐면 장례식에서 붙어올 귀신이 아니에요. 장례식장에서 붙어올 귀신이 아니고 제가 도대체 얘가 도대체 어디서 본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좀 오래전에 한 그때 당시 7년 8년 그 아이가 19살 때쯤에 이장을 했대요. 부모님의 이제 묘를 이장을 했는데 그 이장한 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 터를 보니까 다 거기에서 이제 피를 봤던 턴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래 거기는 이장을 하면 안 됐거든요. 근데 터를 보니까 그 터 자체가 이제 도축업을 했던 터였던 거예요. 도축업을 했던 터를 밀고 거기를 이제 묘터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계속 피비린내에 끌려온 귀신들이 거기서 이제 머물고 있던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처음으로 이장을 하고 나서 이제 거기서 잘못된 거였어요. 그 누가 알았겠어요. 거기서 붙어왔을 거라고. 근데 지금은 그래서 그분들은 잘 지내고 계시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그분들도 연락하거든요. 지금도 연락하고 계시는데 그 따님이 그때 기억을 아예 못하세요. 그때 있었던 일과 몸에 난 상처를 아직도 기억을 못하세요. 그래요. 이야기 잘 들었어요. 네. 근데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진짜 이건 현실적으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
그쵸. 예, 그 중에서 가장 소름 돋았던 게 당신 그림이 제일 소름. 아, 형. 나 되게 디테일하게 그렸는데. 디테일하다고 어디가? 아니, 그 남자 스포츠 머리에 웃고 있는 거에. 곱슬머리 아니야? 아니에요, 저거 스포츠 머리에요. 이게 어딜 봐서 스포츠 머리야? 위에다 짜파게티 그려놨구만. 아니, 그거 스포츠 머리에요. 아, 그래? 오케이. 네. 그래요. 누더기 옷 좋아요. 네. 이 그림을 저희가 그 국가수에 보내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진짜. 되게 잘 그렸는데? 그 다음 주 그림이 조금 기대가 되네요. 이제는 썰도 썰인데, 그림도 좀 기대가 돼요, 이제. 잘 그려지면 안 돼. 잘 그려지면 안 되고, 이 정도까지.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뭐라 그러지? 그 무속인 일 하면서 저런 귀신들을 되게 많이 봤겠지만, 정말 그 네네. 신장칼 갖다 꾸며서 막 찌르는데도, 안 가요. 이거 웃는 진짜. 귀신은 진짜 소름 돋았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보통 신약가를 들이대면 애들이 겁을 먹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웃으면서 앞에서 칼춤 추는데 무서워가지고 오죽 무서워서 제가 꿈에서 신약칼로 찔렀어요. 계속 몸을. 그니까 이거잖아. 그니까 쌍칼 들고 왔어 너한테 꿈에까지. 네. 근데 그쵸. 너도 신장칼 2개를 들고 그쵸. 둘이서 칼싸움 하거잖아 이렇게. 그쵸. 멋있다. 근데 안 죽어 얘가. 너는 안 찔렸어 꿈에서? 얘는 그냥 못 찌르는 거예요. 그냥 계속 저만 찌른 건데 안 죽어. 어떻게 보면 네가 제일 나쁘다. 걔는 못 찌르는데 넌 찌르고 있었던 거야? 겁줬잖아요. 겁주면 찔려야 되는 거야 꿈에서? 아니 제가 법당까지 와갖고. 그건 잘못됐지. 그렇지. 그렇죠. 법당까지 왔는데. 오케이. 아무튼 그래서 이 귀신은 완전히 그 천도가 된 건가요? 그럼? 네. 그때 천도를 확 시켰어요. 천도가 확실하고. 저런 귀신 볼까봐 무섭다. 저게 빙이 걸리면은 진짜 사람이 네네. 직접 칼을 들고 쫓아오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쵸. 이게 진짜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쵸, 위험하죠. 엄청 위험하죠. 왜냐면 귀신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귀신이 아니라고 해도 좀 그렇고 우리가 걔를 제압할 수도 없는 거고 걔가 우리를 언제 제압하면 할지도 모르고. 큰일 나는 거고. 그쵸. 이게 현실 공포가 아닌가 생각이 진짜 들어요. 무서웠어. 진짜. 아무튼 그래도 안 다치고 이렇게 이거를 마무리했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네.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돼. 진짜 대단하다는 거. 참 그래요. 이렇게 또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가지고 사연 제보해 주는 거 너무 고맙고. 네네. 다음 주 그림도 기대가 되고 내일 한 9시까지 저희 사무실에서 네네.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